세 번째, 고용주. 삶의 조건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지위 문제가 고용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1907년 미국에서는 3에이커와 자유라는 책이 독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저자인 볼턴 홀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상황의 어색함을 이야기한 뒤 독자에게 사무실이나 공장을 떠나 미국 중부에서 농지 3에이커를 적당한 가격에 사라고 구원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금세 4인 가족이 먹고 살 만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아첨과 협상으로 동료나 상사와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책에는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 온실을 만드는 방법, 과수원을 배치하는 방법, 가축을 사는 방법 등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온다. 3에이커와 자유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과 미국 사상에서 점점 자주 들려오게 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고용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시기 이후로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농장이나 소규모 가족 사업을 떠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지능과 힘을 팔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800년에는 미국 노동력 가운데 20%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1900년에는 그 수치가 50%로 늘었다. 2000년에는 90%가 되었다. 고용주들 역시 점점 대규모로 노동자를 고용했다. 1800년에 미국 노동자 가운데 5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숫자는 1% 이하였다. 2000년에 이 비율은 55%로 늘어났다. 잉글랜드는 공유지가 줄어들면서 소농의 나라에서 임금 노동자의 나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에는 인구의 일부가 공유지에서 자신이 먹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나 거위 같은 가축을 놓아 길러 먹고 살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 막강한 지주들은 잉글랜드에 개방된 들판 대부분을 담과 산울타리로 막아버렸다. 1724년부터 1815년 사이에 150만 에이커가량의 땅이 이런 식으로 폐쇄되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분석에서 이 인클로저 운동은 근대의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탄생을 알린다. 근대의 산업 프롤레타리아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먹고 살 수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을 고용주에게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피고용자가 되는 고통에는 고용기간의 불확실성만 아니라 수많은 작업 관행과 역학에서 오는 모욕감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피고용자로 이루어진 넓은 밑변은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좁은 꼭지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뒤처지느냐 하는 문제는 작업장을 억압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요인이 되며 이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불안이 자라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승진이나 그 반대로 가는 길은 일의 결과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의 피라미드를 성공적으로 기어 올라가는 등반가는 자신이 맡은 일에서 최고라기보다는 문명화된 삶에서는 지침을 얻기 힘든 여러 가지 음침한 정치적 기술에 가장 숙달된 사람들이다. 근대의 사업체와 궁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많다. 그러나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궁정에서 생활했던 명민한 귀족들의 글을 읽어보면 근대의 사업체에서 생존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은퇴한 뒤 자신들의 생각을 신랄한 경구 스타일로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 냉소적인 글들은 우리가 남들에 대하여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계속 흔들어댄다. 마키아벨리, 구이차르디니, 라쇼르푸코,
라브루에르가 쓴 글들은 노동자들이 출세를 하려고 할 때 공식적인 정규적 역할 외에 어떤 책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동료를 조심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고 과장해야 한다. 무서워야 한다. 라고 말이다.